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세 성경의원 원장 이재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모르고 지나치는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 호르몬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생성되는 어떤 물질로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내분비계의 어떤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세포에도 어떤 독성을 미치게 되고 세포 DNA에도 독성을 미치게 돼서 암 발생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프탈레이트라는 거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특히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소제, 일종의 첨가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플라스틱이 많이 함유된 장난감이나 방향제, 화장품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프탈레이트입니다. 이 프탈레이트도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인데, 이 프탈레이트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음식 포장용 랩 있잖아요. 이 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가정용 랩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랩 중에는 PVC 재재로 만들어진 랩이 있다라고 해요. 이 PVC 재재 랩 같은 경우엔 열, 고온에 되게 취약하고요. 유기용제, 기름에도 되게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갓 튀긴 뜨거운 튀김 음식을 만약에 일회용기에 담고 포장용, PVC로 만들어진 포장용 랩으로 감쌌다 하면 이 프탈레이트가 그만큼 많이 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다음으로 비스페놀 A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스페놀 A는 종이 영수증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음식이 담겨 있는 통조림 캔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를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폴리에틸렌 코팅이 된 종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폴리에틸렌이 코팅된 종이로 만든 종이컵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나노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은 1mm에서 커봤자 5mm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들을 의미하는데, 나노플라스틱은 이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들을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오랜 기간 동안 담아두게 되면 많은 양의 나노플라스틱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생수병 안에도 이 나노플라스틱이 수조 개가 검출이 된다고 하네요. 세포 내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게 바로 이 나노플라스틱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일회용품, 종이컵 이런 것들을 안 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이컵을 안 쓰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텀블러에다가 음료수를 담아 마셔서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한 각종 일회용품, 일회용 그릇들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는 환경적인 문제, 쓰레기 문제로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담아두는 거는 그만큼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뜨거운 음식을 담아두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발암물질 중에 비스페놀 A처럼 종이 영수증에 나오는 그런 물질도 있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는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하면 그거를 자꾸 만지실 필요는 없겠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반드시 피해야 될 두 가지 발암물질은 바로 술과 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의 경우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제약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술과 담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위험성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암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물질인데요. 술은 간암의 발생률을 6배 이상 증가시키고요. 이외에도 췌장암이나 결장암은 2배 이상,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은 80% 이상 그 발병률을 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켈, 벤젠, 비소 등 약 60여 가지 이상의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흔히 발암물질의 백화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폐암의 발병률을 상당히 높게 올리게 되고요. 이외에도
외에도 뭐 구강암이나 후두암, 방광암 등 여러 가지 각종 암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는 게 담배입니다. 이러한 술, 담배가 문제가 되고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체의 유해성, 뭐 어떤 발암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독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제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먹는 게 안 좋기 때문에 한두 번 먹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술과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두 번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독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담배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의 경우에는 처음 노출이 되고 나면 약 67% 정도가 중독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보다는 조금 낮지만 약 22.7%, 한 23% 정도가 첫 노출 이후에 중독으로 연결이 되고요. 중독성만 놓고 보면 담배가 술보다 훨씬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담배보다는 술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담배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사회적 어떤 그런 분위기가 담배를 끊는 금연 쪽으로 많이 조장이 되고 있어요. 담배를 피는 건 안 좋다라는 인식도 많이 확산이 돼 있고, 실제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여러 음식점도 그렇고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생활화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술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안 먹는 것보다는 적당히 먹는 것, 또 잘 먹는 게 호의적인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음주는 필수로 해야 된다,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포장 용기만 봐도 담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무서운 사진들, 암에 대한 사진들로 이렇게 경각심을 유발을 하는 데 비해서, 술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술 자체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중독성도 문제고, 어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술과 담배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발암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 흡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사실 어떤 의미로는 간접 흡연이 더 안 좋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 연기는 크게 주류연과 부류연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주류연은 흡연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내뱉는 연기를 주류연이라고 하고요. 부류연은 담배 자체가 탈 때 나오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이 간접 흡연이 안 좋은 이유는, 간접 흡연자는 대부분 이 흡연자가 내뿜는 주류연보다 부류연을 많이 흡입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주류연은 15%, 부류연은 85% 정도 흡입을 한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부류연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의 농도가 훨씬 높고요.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폐 깊숙한 곳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어서 문제고, 흡연자가 빨아들이는 이 주류연 같은 경우는 담배 끝에 필터가 있어서 1차적으로 독성 물질, 특히 니코틴이나 타르 등을 걸러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진 담배 연기를 마시는 거고, 간접 흡연자는 필터 없이 독성 물질이 훨씬 많은 연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간접 흡연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흡연자만 놓고 보면 결국은 절대적으로 담배를 태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피우는 사람도 안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발암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에는 의료가 발달을 해서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기대 수명도 길어지게 됐어요. 그만큼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이 발달을 하고 각종 환경 파괴가 이어지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종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면, 일단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기간도 상당히 길게 되고요. 이 과정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암을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암에 안 걸리면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가족들도 힘들게 되죠. 가족들도 그만큼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고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것도 무시하기는 힘들고요. 또 대부분의 암 환자가 5, 60대에 호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실 5, 60대에 호발을 한다는 거는 가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암 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그만큼 고통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발암 물질을 최대한 예방을 하고, 일부에 이어서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필수적인 영양소를 챙겨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건강하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 조절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꼭 하셔서 조기에 암을 예방을 하고 발견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